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연쇄살인을 해결한 어사 박문수. 어사 박문수가 하인 돌쇠를 데리고 전라도를 암행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의 완주 지역을 걷다가 우연히 농부 몇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금장수, 미역장수, 생강장수 등이 요즘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농부는 몸이 처참하게 망가진 시체를 강가에서 보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농부는 시체의 행색을 보니 상인 같던데 어찌 그렇게 흉하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문수가 대화에 끼어들어 무슨 얘기냐고 묻자 농부들은 근자에 상인들이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맞은 듯 심하게 상한 주검이 마을 강가에서 연달아 발견됐다며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온몸을 망치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끔찍하더이다. 박문수는 이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박문수는 길가에서 미역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상인이 안 다닐 리 없지라고 생각하며 그 상인을 봤는데 미역 장수는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엇을 그리 찾고 있어? 박문수가 묻자 미역 장수는 함께 미역을 팔던 형이 갈림길에서 잠시 헤어진 후 돌아오지 않아서 찾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기에 미역 장수는 마음이 조급해져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어두워지면 사람 찾는 일을 내일로 미뤄야 하니까요. 이곳에서 미역을 판 적이 있어. 미역 장수가 아직 한 건도 팔지 못했다고 답하자 박문수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미역을 모두 샀습니다. 그리고는 미역 장수에게 자신이 찾아볼 테니 주막에서 하루 보내며 기다리라고 권했습니다. 옷을 바꿔 입은 박문수는 돌쇠와 함께 미역 장수의 형이 걸어갔다는 북동쪽 방향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 중턱에서 수상한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초가가 아닌 기와집이었는데 평지가 아닌 산골의 기와집이라니 조금 의심쩍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집 앞으로 가서 미역 사려를 크게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한 여인이 통곡하며 나오더니 자기 남편이 죽었다며 특이한 일을 부탁했습니다. 소복 입은 여인은 폭력적이었던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날까 무섭다면서 새끼줄을 주며 시체를 꽁꽁 묶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사람이라곤 이제 막 남편을 잃었다는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사방이 컴컴하고 바깥에는 스산한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여인이 건네준 새끼줄은 왠지 좀 부실하고 약했습니다. 박문수가 찜찜한 기분으로 죽음을 만지니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온기가 약간 느껴졌습니다. 박문수는 뭔가 느낀 바 있어 돌쇠에게 단단한 새끼줄을 구해 가져오라고 몰래 지시했습니다. 여인은 계속 흐느끼며 슬퍼했고 적막한 밤하늘에는 구슬픈 곡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가 새끼줄을 구해왔다고 은밀히 말하자 박문수는 그것으로 시체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여인은 박문수에게 다가와 자기 집안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밤 자정에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관습이 있다면서 시체를 지고 절벽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문수가 어째 집안에 사람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오늘 급한 일이 생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른 곳에 갔는데 하필 이때 남편이 죽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살해는 충분히 하겠다며 수고스럽지만 서둘러 시체를 운반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박문수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시체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절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절벽에 다다를 무렵 시체가 눈을 번쩍 뜨더니 고함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체가 내지르는 소리에 놀라 쓰러졌을 것입니다. 느닷없는 외침에 박문수 역시 깜짝 놀랐지만 계속 경계해왔던 터라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시체처럼 있었던 남편은 새끼줄을 끊으려 했으나 낡은 새끼줄이 아니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와 돌쇠는 합세하여 남편을 제압하고 여인도 묶었습니다. 이들을 취조한 결과 이 부부는 이런 식으로 장사꾼들을 속이고 유인해 절벽에서 죽이고 그 물건을 차지해 왔습니다. 미역장수의 형도 이 수법에 걸려 죽었으며 강가에서 발견된 처참한 시체는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역장수의 형은 절벽 중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부부의 집으로 가서 곳간을 살펴보니 소금과 미역, 생강에서부터 갖가지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의 반다지에는 부부가 상인들로부터 빼앗은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들 부부를 광가에 넘겼으며 주막에서 기다린 미역 장수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역 장수는 감사함을 표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